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간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듣는 순간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돌아서고 나서야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고 그날 밤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고 살아온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었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저녁 자식의 입에서 나온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어르신의 마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모질지도 않았고 노골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아프게 남았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흘러나온 말이었기에 그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웃으며 그 자리를 넘겼지만 그날 밤 혼자 남았을 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야 어르신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온 것일까? 나는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나 자신을 너무 쉽게 뒤로 밀어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깊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답을 찾으려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외면하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서운했던 마음을 들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자식과의 관계까지 어떻게 달라지게 했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어르신이 깨달은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놓치기 쉬운 아주 작은 진실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의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늘 미안한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기 삶을 단단히 지킨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조금씩 선명해지실 거라 믿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자녀와 따로 살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자녀 중심의 삶을 사는 부모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자식 곁에 머물러 있는 부모들, 그 마음은 과연 제대로 전해지고 있을까요? 그 어르신의 이름은 박순이었습니다. 올해 71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꿋꿋하게 홀로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기까지 박순이 어르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학원비와 과외비를 대느라 당신의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내느라 당신의 건강검진을 미뤘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는 예단과 혼수를 마련하느라 당신이 살던 집을 더 작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태어난 뒤에는 며느리를 돕느라 당신의 무릎이 아픈 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박순이 어르신은 그 모든 순간에 단 한 번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잘 키운 어머니, 희생적인 어머니, 자랑스러운 어머니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말들이 박순이 어르신에게는 큰 위로였고, 그 위로가 다시 힘이 되어 더 열심히 자식을 위해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 반찬이 필요하다고 하면 박순이 어르신은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이 들어오면 당신의 약속을 미루고 달려갔습니다. 자식들이 힘들다는 말을 하면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 내가 조금 더 힘을 내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이 부탁하기 전에 먼저 챙겨주던 부모는 아니셨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몫보다 자식 몫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나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어느 순간 당신 자신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박순이 어르신은 그때 몰랐습니다. 박순이 어르신의 하루는 언제나 자식들의 일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 큰아들 내 집에 반찬을 갖다 줘야 하나, 작은 딸이 요즘 힘들어하는데 연락을 해봐야 하나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계획은 늘 그 다음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가보고 싶었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도 가보고 싶었지만 그런 일들은 늘 미뤄졌습니다. 자식들에게 필요한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당신은 늘 준비된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그 생각들이 박순이 어르신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저녁,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년층 정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은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정서적 인정 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지내면서도 자신의 존재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노년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기를 구워 먹자고 해서 어머니도 오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순이 어르신은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볼 겸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벌써 고기 굽는 냄새가 났고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나왔습니다. 박순이 어르신은 손주들을 안아주고 며느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고기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고 웃음소리도 들렸고 박순이 어르신은 이런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이랑 수요일에 시간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박순이 어르신은 특별한 약속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서 애들 좀 봐주셔야 할 것 같다고, 이틀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이 어르신은 당연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손주 보는 일이야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며느리를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큰아들이 덧붙인 말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짧은 한마디가 박순이 어르신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악의도 없이 그저 사실을 말하듯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들도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박순이 어르신만 그 자리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은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지. 어머니는 시간 많지.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서운함, 그리고 묘한 공허함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어르신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순이 어르신은 계속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말 속에는 분명 나쁜 뜻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어머니가 은퇴하셨고 혼자 사시니까 시간이 자유롭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박순이 어르신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당신의 시간은 아무 가치도 없고 언제든 비워둘 수 있는 빈 공간처럼 여겨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 말이 이렇게 마음에 걸릴까? 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할까?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순이 어르신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그저 편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박순이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그 말 속에 담긴 당연함이 어르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자식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시간이, 당신의 배려가 너무 당연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서 박순이 어르신 자신도 모르게 점점 투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으면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공허하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미덕이라 배웁니다. 하지만 그 내어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는 것이 되어버릴 때 남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허함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이 어르신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시고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마음 속에는 어제 밤부터 계속된 무게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가만히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어제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남는지 박순이 어르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아들은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들도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박순이 어르신만 그 말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낮에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손주 봐달라고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게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실제로 시간 있으시잖아.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박순이 어르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아팠을까? 아들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어떤 전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많다. 어머니는 언제든 가능하다. 어머니는 당연히 도와줄 것이다. 그 당연함이 박순이 어르신을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를 보면서도 귀에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자신의 지난 삶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했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박순이 어르신 자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보려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인데 정작 그 세월 속에서 박순이 어르신 자신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웃던 모습, 졸업식 날 자랑스러워하던 모습, 결혼식 날 행복해하던 모습 모두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순간들 속에서 박순이 어르신 자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말보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혼자 남았을 때 더 서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서러움은 누가 나를 미워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 그래서 내가 나 자신조차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순이 어르신의 마음속 질문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온 걸까? 자식들을 위해 산다는 것이 나 자신을 완전히 잃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 질문들은 답을 찾기 어려운 것들이었지만 동시에 박순이 어르신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 시작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순이 어르신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피곤해 보이는 눈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그리고 그 세월 동안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을까? 그날 이후로 박순이 어르신의 일상은 겉으로는 여전히 똑같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부탁을 들을 때마다 박순이 어르신은 예전처럼 무조건 그러겠다고 대답하기 전에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질은 경제적 여유나 건강 상태보다 자기 결정감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감각이 노년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타인에게 맞추며 살아온 노인들은 우울감과 무력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박순이 어르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젊은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25살에 결혼해서 처사이를 낳았을 때 박순이 어르신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모아 언젠가는 옷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옷을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나 둘 생기면서 그 꿈은 조금씩 뒤로 밀렸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내야 했고 과외비를 마련해야 했고 대학 등록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박순이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이번만 참자. 아이들이 좀 더 크면 그때 내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박순이 어르신은 45살이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옷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의 취업 준비를 도와야 했고, 결혼 준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손주가 태어났고, 며느리를 돕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박순희 어르신은 71살이었습니다. 옷 가게를 차리겠다는 꿈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나이도 많아졌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꿈을 꾸던 젊은 시절의 열정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었습니다. 옷 가게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순희 어르신이 미뤄둔 것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손주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미뤘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다니고 싶었지만 자식들이 언제 부를지 몰라서 미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지만 비용이 아까워서 미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지만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미뤘습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 이제는 무엇을 미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하고 싶었던 일들이 너무 오래 묵혀 있어서 이제는 그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일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40년 동안 박순희 어르신이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순희 어르신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의 자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25살의 박순희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고 뭔가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열망은 사라지고 대신 피곤함과 체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진을 넘기다가 30대 중반 무렵 찍은 사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속 박순희 어르신의 얼굴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앨범을 덮으면서 박순희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산다는 것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은 다른 일인데 나는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박순희 어르신은 자신의 시간과 꿈과 건강과 마음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자식들의 사랑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였습니다. 쉬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부를 때 언제든 달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돈을 아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 보니 이제는 무엇을 참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희 어르신은 오랜만에 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끔 일기를 썼었는데 언제부턴가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쓸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쓸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것임을 말입니다. 일기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지만 쉽게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오늘 나는 누구였는가? 그 질문들에 답하면서 박순희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들이 주 3회 이상 자기만의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 참여할 경우 우울감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규칙적인 걷기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같은 작은 실천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일기를 쓰고 난 다음 날 아침, 박순희 어르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침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일기를 쓰면서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71살의 나이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순희 어르신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걷기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늘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들에게 전화가 올지 몰라 대기해야 한다는 생각, 손주를 봐달라는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집을 비우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침 1시간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나선 산책길은 어색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으면서도 괜히 휴대폰을 확인했고 문을 나서면서도 뭔가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공원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다른 어르신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았습니다. 30분 정도 걷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박순희 어르신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이 30분 동안은 온전히 나만 생각했다는 사실이 묘하게 뿌듯했습니다. 자식 생각도 손주 걱정도 해야 할 일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걷기만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박순희 어르신은 계속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처럼 느껴졌던 산책이 일주일쯤 지나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도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산책 외에도 박순희 어르신은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가고 싶었지만 자식들이 언제 부를지 몰라 망설였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그 시간에 부르면 다른 시간을 제한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래교실 첫날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어색했고 노래를 부른 지도 너무 오래되어 목소리가 나올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 어르신들이 모여 옛날 노래를 부르고 서로 박수를 쳐주고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고 계신가요? 그 1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밀어오신 것은 아닐까요? 박순희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 1시간이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자식들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지 1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손주를 봐줄 수 있느냐는 연락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박순희 어르신은 바로 그러겠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는 날이라 오전에는 가능하다고 아니면 다른 날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순희 어르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실망하면 어쩌나, 며느리가 섭섭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오전에 부탁드릴게요. 어머니도 활동 많이 하시네요. 그 말에는 불평이나 섭섭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놀라는 듯한,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순희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걱정했구나. 자식들은 생각보다 이해심이 있었고, 다만 내가 언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박순희 어르신 자신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다고 대답해 왔으니 자식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순희 어르신은 조금씩 더 용기를 냈습니다. 자식들의 부탁을 받았을 때 무조건 수락하는 대신 자신의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이라고 느껴져서 미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거절이 아니라 조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내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무렵 박순희 어르신의 하루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으로 시작해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시간도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과 타인을 위한 시간이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내 노년 정신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삶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통제감이 큰 성취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는 느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오늘 어디에 갈지 같은 작은 결정들이 쌓여 삶의 만족도를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지만 분명하게 왔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박순희 어르신의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자식들에게서 무슨 연락이 올까 하는 걱정 대신 오늘 산책길에 어떤 풍경을 만날까 하는 기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도 느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처진 어깨를 보면서 늙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주름은 여전하지만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습니다. 빨리 다녀와야 자식들이 찾을 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했던 발걸음이 이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걷는 여유로 바뀌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체력이 붙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자식들과 통화할 때 늘 조심스러웠던 목소리가 편안해졌습니다. 혹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말을 아끼고 항상 짧게 끝냈던 습관이 이제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여유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 작은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 김치를 좀 담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박순희 어르신은 토요일 오전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금요일에 담가서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그래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당연히 괜찮다고 했고 오히려 엄마도 친구 만나는 일이 생겨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생각보다 이해심이 있었고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박순희 어르신 자신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지나치게 조심하고 나 자신의 시간과 약속을 너무 쉽게 포기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제안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 조율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박순이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늦게 배운 게 있다고,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달라졌구나. 자식들이 달라진 것도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내가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구나. 저녁을 먹을 때도 달랐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고 내일은 무엇을 할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밥을 먹는 시간이 평온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고 나도 나를 위해 시간을 썼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졌고 아침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박순이 어르신이 달라지기 시작한 지 6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동안 눈에 띄는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일상들이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큰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수요일에 혹시 시간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박순이 어르신이 수요일 오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자 아들은 바로 그러시구나 하면서 다른 날을 물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박순이 어르신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도 일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정을 존중해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필요로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딸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반찬은 괜찮으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순이 어르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것,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피곤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도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박순이 어르신은 놀랐습니다. 아이들도 느끼는구나. 할머니가 달라졌다는 것을. 관계에서 묘한 긴장감 대신 존중이 생겨났습니다. 박순이 어르신이 자식들 눈치를 보고 자식들은 어머니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사실 노년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은 받되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것, 도움은 주되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였는데 박순이 어르신은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박순이 어르신은 자연스럽게 도우려고 앞치마를 두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실에서 쉬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박순이 어르신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순이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변화구나. 며느리가 나를 쉬게 해주는 것도, 내가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모두 변화구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큰아들이 차로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세요? 박순이 어르신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는데 그냥 요즘 나를 위해 시간을 좀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너무 우리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거든요. 이제는 어머니도 어머니 삶을 사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순이 어르신은 울컥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구나. 내가 너무 자식들만 생각하고 사는 것을 자식들도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것을 자식들이 오히려 반기는구나. 집 앞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며 박순이 어르신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그리고 조심히 들어가시라는 말을 남기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박순이 어르신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관계가 달라졌구나. 내가 달라지니까 자식들도 달라졌구나. 사람은 늘 가능한 사람을 쉽게 여기고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박순이 어르신이 언제나 가능한 사람일 때 자식들은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순이 어르신이 자기 삶을 갖기 시작하자 자식들은 어머니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급적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자식들이 효자가 된 것도 아니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관계의 결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긴장 대신 여유가 생겼고 의무 대신 진심이 생겼고 당연함 대신 존중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했던 말, 어차피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라는 그 한마디가 박순이 어르신의 마음을 멈추게 한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박순이 어르신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순이 어르신은 복지관 노래교실을 마치고 친구 몇 명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이런저런 주제로 흘러가다가 자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요즘은 연락도 뜸하고 서운할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박순이 어르신은 그 말을 들으면서 1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에는 나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자식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깨달은 것이 있다고, 사랑과 희생은 같은 게 아니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박순이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식을 사랑하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박순이 어르신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맞는데 그게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것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식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희생이 반복되면 존중보다 당연함이 남을 수 있다고, 그게 요즘 내가 배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자식들과는 어떠냐고 말입니다. 박순이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하다고, 자식들도 오히려 나를 더 배려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니까 자식들도 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순이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그 변화의 핵심은 사랑과 희생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자기 삶을 비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희생이 반복되면 존중보다 당연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가족끼리 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함께 가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순희 어르신은 일정을 확인하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자식들을 위해 갔던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진심으로 가고 싶어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산에 올랐습니다. 박순희 어르신은 천천히 걸으면서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식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으면서 박순희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모습이구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함께하는 것,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모이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산에서 내려오면서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표정도 밝고 걸음도 가벼우세요. 박순희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그게 이렇게 좋더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을 사셔야죠. 그 말을 들으면서 박순희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희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랐구나. 다만 어머니가 늘 자신들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달라지자 자식들도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순희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과 희생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희 어르신은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풍경을 바라보면서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순희 어르신은 왜 이 깨달음을 이렇게 늦게 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오히려 가장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71살에 깨달은 진실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박순희 어르신은 여전히 자식들을 사랑했고, 손주들을 아꼈고,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지워가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도 더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늘 희생하고 참는 어머니를 보면서 미안함과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삶을 즐기는 어머니를 보면서 안심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희 어르신은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고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박순희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식은 사랑해야 하지만 부모의 삶까지 내어주며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부모로 남는다는 것은 끝까지 주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삶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기를 덮으면서 박순희 어르신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의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늘 참고만 살던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끝내 자신을 잃지 않았던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박순이 어르신은 이제 그 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박순이 어르신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산책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레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기로 했고, 다음 주에는 손주 생일이 있어서 선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과 가족을 위한 시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박순이 어르신처럼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미뤄오셨다면 이제는 조금씩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 30분 산책,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남,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참여하기,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자식들에게도 더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